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실내 스마트팜 텃밭. 오늘은 LED를 한번 끄고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LED를 켜면 화면 상태에서 식물들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 스마트팜 실내 텃밭 상추, 부추, 케일들을 심어 봤는데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되며 우리가 기존 농사 짓던 그러한 모든 관행, 유기물, 그 다음에 양약, 재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실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팜 실내에서 전혀 영양 성분도 주지 아니하고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들을 심어 봤는데요.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엄청 많습니다. LED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붉은 상추고요. 붉은 상추. 이것도 붉은 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갓 종류라고 하나요? 싸 먹을 때 넣는 약간 톱날 같은 그런 것이고요. 요것은 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 요것 보이시죠? 요것이 청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 요것이 지금 부추입니다. 요 가운데 케일도 하나가 숨어가지고 삐쭉 나오고 있고요. 요 가운데 하얗게 싹이 올라오는 것은 애국 참외라고 해가지고 씨앗을 지금 한 4, 5년 보관해 놨던 건데 제가 2개를 한번 심어 봤는데 싹이 하얗게 삐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상추,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추, 케일, 부추 이런 것들이 크기가 1cm, 이 잎의 넓이가 1cm 이상 커지질 않습니다. 저도 키워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광량을 이렇게 비춰주고 위에다가 광량을 비춰주고 그렇게 해도 영양성분, 유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물이 분해되고 그 상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결론은 질소 성분이 많아지는 거로 느껴집니다. 제가 실내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재배한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소를 먹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질소 성분이 없으니까요,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1cm 이상, 1cm 정도, 그 이상은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잎새기가 1cm 정도
그 다음에 이 잎이 희한하게요. 이 상추들이 밭에서나 이렇게 자라면 나풀나풀하니 무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잎을 만져보면 고무 성분 같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탄력도 있고 무슨 찰고무를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촉감이 듭니다. 전혀 부드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먼저 이렇게 LED를 비추기 전에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봤습니다.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상추를 뜯으면 그 냄새 맡던 그런 상추의 향기, 그 향기에 한 4, 50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텃밭, 실내 LED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길러보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답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질소 성분들을 섭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키워보면서 아주 강하게 느낀 것은요, 옛날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 몇천 년, 몇억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인의 나라, 치부가 옛날에 엄청 무지 컸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을 안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이 식탁들이 질소가 빠지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식탁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물부터 식물,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질소 성분으로 아주 그냥 목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기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질소 성분을 먹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건강은 영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벌레들을 퇴치한다고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요즘엔 농약도 화학농약, 천연농약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양액재배, 수경재배라고 그러죠. 거기에 각종 영양성분을 투입해서 자라난 것들입니다. 그냥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양액재배로 하면서 또 해충들이 생겨나고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니까 각종 화학약품과 그 다음에 천연농약이라는 천연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살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질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영양 성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1cm. 제가 지금 옥상 텃밭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옥상에는 예전에 먼저 일반 그 썩은 퇴비를 섞어져 있던 것이 한 3분의 1 정도 가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자라는데, 그리고 햇빛, 그거에 의해서도 많은 광량이 틀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케일 이런 것들, 상추 이런 걸 볼 때 질소 성분, 영양 성분 과다 섭취에 의한 작물들을 키운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는가. 이 질소 성분 문제, 농약과 뭐 천연 농약, 화학 농약 이런 것은 빼놓고 말하더라도 질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건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키워보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고무 덩어리 같습니다. 이렇게 1cm도 채 안 되는 얘들의 입에서 아주 탄력이 대단하고요. 두께도 무지 두껍습니다. 그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얘들을 거름을 전혀 여기에는 지금 거름도 없고 오로지 코코피트 안에 그 물만 주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영양 성분이 없어서 그렇게 크지 않느냐 질문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건강과 사람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이 참외 이 부분에 지금 싹이 하얗게 비추고 있죠. 요게 지금 여기에다가 요 앞에 오고 요게 지금 여기 그다음에 요 두 가운데를 제가 외국 참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꽤 오래됐습니다. 씨를 보관한 지는 10년 됐는데 그 씨를 여기에다가 한번 꽂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그때서 싹이 트네요. 요것은 케일입니다. 케일이 어떻게 같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는 요게 지금 부추인데 부추들이 지금 며칠 지나니까 싹들이 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네요. 먼저 LED를 비추기 전에 자랐던 것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말라서. 그래서 새로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싹이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것들은 LED를 비추기 전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작은 것들은 LED를 비추고 나서 이렇게 큰 것들이고요. 요 잎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요 잎이 지금 현재 LED를 비추기 전에 자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새로 나온 요 잎도 무지 고무 성질처럼 단단합니다. 무지 단단하고요. 뭐 여기에 얘들이 있는 얘들은 뭐 더 말할 거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LED를 비추기, 식물 성장 LED 그걸 비추기 전에 자랐던 것인데 이 새순 나온 것은 무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향기가 그 다음에 그 독특한 가지고 있는 향이 엄청 강합니다. 이거 완전히 고무같이 단단합니다. 완전히 그냥 무슨 고무 성질의 천 아니면 고무 성질의 무슨 그것들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촉감이 그리고 단단합니다. 얘들도 역시 요게 먼저 자란 거거든요. 먼저 LED를 비추기 전에 자란 거고 얘들은 새로 지금 자라난 것입니다. 얘들은 더 단단하고요. 얘들도 새로 난 잎들은 단단합니다. 근데 요 크기가
1cm 이상은 안 자랍니다. 그러면서 속잎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이 질소 성분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라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유기물도 제가 시험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유기물 투입했을 때 그 밑에 지렁이라든가 각종 미생물 지렁이로부터 해서 거기에 분해되는 것들이 발생되면 좋다고들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지렁이가 왜 생길까요? 그 속에.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된 유기물을 자연 상태로 분해하기 위한 군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사는 자연 상태로 되기 전까지 그 유기물이 그 군사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유기물은 나쁜 성분입니다. 나쁜 성분을 자연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려고 나타난 것이 지렁이라는 군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이나 밭, 산에 과수를 심지어 거기에 왜 벌레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농약을 칩니다. 천연농약, 화학농약, 각종 요즘에는 더 희한한 것을 만들어서 주말농장 할 것 없이 천연농약 비슷한 걸 만들어서 각자 자기만의 그 노하우라고 하면서 치고 있는데요. 그 치기 전에 왜 벌레들은 생겼는지, 왜 균들은 발생되는지, 본래 자연대로 회복하기 위한 바이러스, 균, 충, 벌레들, 군사 아닙니까? 지렁이가 생겼다는 것은 그 밭이 썩어 있기 때문에 지렁이가 생긴 것입니다. 유기물을 좋다고 넣었지만 그 환경이 본래의 자연의 좋은 토양, 퇴적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렁이들이 엄청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군사입니다. 회복하는 군사. 자연의 상태가 완전히 원상 회복되고 그러면 그 속엔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 밭에는, 그 논에는, 그 과수를 심은 산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병원균들이 잠복해 있어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엔 농약 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먹거리 문화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 지식, 그것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현재 자업자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1cm 이상은 안 큽니다. 더 이상 안 크고 잎은 고무같이 탄탄합니다. 아주 탄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잎이 계속 나오면서 1cm 이상 안 크니까 무슨 꼭 상추, 이게 상추거든요. 기분이
식물 키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키우는 모든 작물들, 농작물, 그 다음에 먹거리 모든 것들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 연구 분석하고 또 키워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